부토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교육입니다. 본격 교육. 왜? 우리나라에 삼부토건을 지들이 추천했다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거예요. 전부 자기가 추천했대.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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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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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농담이 아니라 삼부토건의 기준은 자, 전일자에 상한가 간 거 오케이. 그러면 금요일자 기준에 5.6% 와 강세 떴네. 그게 아니라 고점 23%에서부터 대밀려서 5.6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또 간다 할지라도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월요일 날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면 그때 돼서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지금 거래량은 8,700만 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거래량은 1억 8,700만 주입니다. 앞부분이 잘렸어. 응?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우리 그냥 응?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1억 8,700만 주짜리를 8,700만 주로 갖고 나가면 저건 방송 사고지. 혼나야 되는 거지. 주의 줘야지. 그죠? 앞으로 주의 드릴게요. 응? 방송 원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기준에서 그 거래량 수치가 막 9자리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깜빡하고 이제 제대로 못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뭐 그걸 다 어떻게 잡아내. 다만 최대한 오류가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응? 주의 조치를 줄게요. 삼부토건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주주 지분이 11%뿐이 안 돼요. 대주주 지분이. 그리고 뭐 3월 2일 날 거래 대금, 2월 23일 날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40억. 그것도 대선 테마주로 묶여 있으면서의 기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뭐 삼부토건과의 관계 뭐 이런 루머들이 루머인지 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삼부토건의 변동성 부분이 중간중간에 확장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10일 날 상한가는 거잖아요. 그럼 3월 10일 날 요 거래량 보세요. 시간의 거래량까지 해서 9,590만 주 터진 거예요. 9,590만 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 삼부토건이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좀 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다? 절대 아니다. 저평가가 아닌데 얘를 왜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펀더멘탈이 취약한 종목이니까 실적도 제한적이야. 주가 강세를 뜰 때 그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 주요 사용 창구 프로그램에서 내린 데다 팔아. 주요 주주 지분은 11%야. 대주 지분이 11%. 이게 뭐 회사야 이게 뭐야 이게. 주가 폭등 나오고 나서도 4,500억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기본적으로는 도저히 포트폴리오에 채워서 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한다. 철저히. 그래서 건설주, 원전주 등의 수혜 업종 분위기 이렇게 나는데 원전주도 결국은 정책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봐요? 한국전력이죠. 왜? 원전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써 원 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확대가 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원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죠.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해서 0.2배 수준에 움직이고 있는데 즉 10만 원에 청산하면 10만 원짜리 종목을 2만 원대에 거래를 시키고 있는데 실적이 적자여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원전주 실체적인 원전주는 한국전력의 경우는 그렇게만 된다면 실적이 개선됩니다. 실적이 개선돼요. 그러면 그 메이저들이 실적 개선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수급이 월등히 개선되겠죠. 지금
한국전력이 천하의 한국전력이 외국인 지분이 15%가 안 돼요. 당연하겠죠. 응? 원전 사용 못하게 해서 적자가 뻔한데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또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적자가 뻔한데 계속 적자인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팔고 나가는 게 맞죠. 14%. 그래서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개선된다, 원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확정이 돼서 되돌린다면 그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들어 오느냐, 사들어 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느냐, 그것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의 흐름에서의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기준, 또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의 뭐 규제 완화 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변동성이 커졌던 네이버와 카카오, 그런 흐름처럼 건설주들도 규제 완화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들여다볼 건 사실상 뭡니까? GS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런 그 기준점에서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휴림로봇이 갖고 있는 삼부토건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 이게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건 펀더멘탈하고 관계가 없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관련주 삼부토건 부각. 누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설정이 되면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인가요? 그분과의 관계설이 시중에 뭐 루머일지 어찌됐건 그게 형성돼 있는 건데 참 말 꺼내기도 뭐 좀 난감한 그런 내용의 이슈를 가지고 펀더멘탈이 되지도 않는 종목의 삼부토건이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이외에는 대처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자, 3월 10일 15시 35분에 상한가의 기준에서 시초가 형성하고 저가 그러니까 12% 갭상승 이후에 9%까지 밀렸어요. 12% 갭상승 이후에 9%까지 밀렸는데 다시 시초가를 넘기면 12%의 상승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양봉의 기준이 되겠죠. 12% 뜨고 시작했으니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출발을 했겠죠. 그 거래대금이 밋밋한 거래대금이 아니라 개장초부터 2천억을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전날 기준에 2,500원의 편입단가의 설정 범위가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1주 이상짜리 종목은요. 갭상승 10% 그러고 나서 눌림목 9% 수준 되돌릴 때 양봉 전환 그게 얼마예요? 12% 되돌리면 양봉 전환이죠. 그 기준에서 볼 수 있고 최대 1주 이상짜리 종목은 15% 상승까지 편입 가능하다. 그리고 장중 특별한 경우에는 20%. 그 장중 특별함이 뭐예요? 시가총액이 극소형주에 가깝죠. 소형주잖아요.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요. 응?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다.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20%까지도 채우실 수 있다. 요 범위를 기준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부토건을 저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말 그대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매직 시그널에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확인한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사인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자락의 기준에 1차적으로 이게 얼마? 2,500원 전후, 2,500원 전후죠. 2,500원 전후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 그리고 나서 상한가 다 좋아. 차익 실현하는 거 다 좋아. 그럼 오늘의 기준이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월 10일 날 상한가. 그럼 3월 10일 날 못 잡았다고 칩시다. 윤정도도 못 들여다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요일 날 야간 교육에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뭐 상한가 가서
4천 뭐 한 5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상한가 가서 4,5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는 윤정도는 하진 않아요. 교육은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상한가가 세 종목인데 신원종합개발, 삼부토건, AT, 세미콘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이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상한가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쪽은 삼부토건 하나입니다. 2천억을 넘기는. 2천억의 기준은 뭐다? 2천억을 넘겨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요즘에는 거래대금 좀 줄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거래대금 11위 했어요. 요 윗부분이 팍스경제 TV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요 윗부분 요건 지워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결론은요. 삼부토건의 거래대금은 11위로 형성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저 밑에 있는 소형주인데 거래대금만 11위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봤겠죠. 그리고 그 거래량이 9,200만 주인데 시간 외까지 해서 9,500만 주까지 됩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9,500만 주. 뭐 1억 주라고 잡을게요. 1억 주. 1억 주의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거래대금을 그냥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실어놓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요일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거래대금 일자별 거래대금 2천억을 넘기는 기준이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잡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기준거래량으로 한다. 기준거래량이 뭔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거래일이 거래가 터진 기준일이 된다면 전거래일 경우에는 80%까지 비중을 설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뭐 교육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 자료 받으셔서 공부를 또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저 막 지금 또 정신이 좀 없으려고 그래.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왜? 이걸로에 대해서 왜라는 기준이 생겨야 돼. 왜 2천억입니까? 2천억이 그래도 형성되는 거래대금이어야만 환급성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가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 왜? 2,400개 종목에서 2천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20%, 20위 전후에 놓여지니까 그래서 2천억 잡아드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1,000억을 잡아드렸어요. 언제? 2020년 하반기까지 1,000억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천억으로 거래대금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2천억으로. 얼마나 터졌길래? 이 말만 하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터졌길래? 거래대금이 10배 늘어납니다. 2020년 1월 2일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4조 6천 7천억에서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야 이거 교육을 좀 멋있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체력이 한계가 와서 굉장히 지금 이제 주의해서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1월 2일날 거래대금은 4조 6천 381억 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월 11일에 딱 1년 만에 44조 4,337억 10배 올라가죠. 10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대금을 1,000억에서 2천억으로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의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바로 전 거래일의 기준에서는 80%를 설정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00만 주 시간에까지 하면 그럼 1억 주라고 잡자고. 1억 주 대비해서 8천만 주 80%니까 8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한다. 보수적으로. 공격적이면요. 7천만 주만 설정해도 되지. 더 공격적이면요. 2천억 원에 맞는 거래 대금만 설정해도 되죠. 어찌됐건 이거를 30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또 15분씩 쪼개놨기 때문에 거의 단박에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다시 좀 해드릴게요. 자, 삼부토건의 경우에 상한가 이후에 3부토건 3월 10일 상한가 이후에 당연히 다음날 꼬리가 달리든 음봉이 떨어지든 아니면 추가 강세를 띄든 거래대금은 일단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라 터진다. 결국은 3월 11일 날 8,700만 주가 아닌 1억 8,700만 주가 터졌다. 그거는 이제 장 끝나고 결과론적인 얘기이다. 그러면 장중에 3부토건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공략할 수 있다. 어떻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없는, 단기 거래가 터졌을 때,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만 단기적으로 변동성 매매만 가능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펀드멘탈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주주의 지분이 11%뿐이 되지 않는다. 신용이 3.16이고 수급은 개인들에게 상당폭 떠넘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처를 한다.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그렇게 해서 삼부토건이 3월 10일 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기준에서의 2,500원 전후에서의 편입 기준, 그 부분이 이제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잖아. 상한가 다 끝나고 난 흐름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상한가 흐르고 그 상한가 진입되고 3월 10일 이후에 3월 11일 날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가장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혹은 정거래일의 기준, 정거래일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그 기준의 80%, 대략 1억 주라고 기준 잡고 8천만 주가 설정돼야 된다. 당연히 2천억은 넘겨야 된다. 근데 10일 날 상한가 가면서 2천억 넘겼던 종목이니까. 그럼 여기서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한번 교육해드렸는데. 뭐 어려울 거나 있어? 아주 쉬워. 유치원생도 알아. 얼마요? 8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잖아. 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충족을 시켜야 되고 이미 그 거래대금 충족이 됐고 언제? 3월 10일 날 상한가 가면서, 그 상한가 가면서 시간에까지 9,500만 주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주 터졌다고 치고 거기에 80%면 얼마? 8천만 주. 그러면 이 8천만 주의 거래량이 동시효과에 당연히 거래가 실렸을 거고요. 8천만 주의 거래량이 9시 10분에는 얼마? 10%니까 800만 주. 9시 30분에는 20%니까 1600만 주. 10시까지는 얼마? 24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가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이해되세요? 3부토건이 3월 10일 날 상한가 갔어. 그것도 상한가 세 종목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높게, 그리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 최상위 11위에 놓여지는 거래대금과 함께 3부토건이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변동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봐야죠. 안 나올 수도 있어. 개파락 나오고 그냥 거래 둔화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 11위 정도로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면 다음 날은 위든 아래든 거래대금이 터진다. 최소 10시까지 30%의 거래대금은 이미 10시 전에 30%의 거래대금은 터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꼬리나 음봉이 아닌 양봉의 기준이 설정만 된다면 편입할 수 있다. 그것을 11일 9시 7분에 누가 올려요? 불기둥 마스터가 올려요.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9시 7분에 불기둥 마스터가 이렇게 올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시면 돼요. 야, 이 광고쟁이가 07번 방에도 들어왔네. 예? 아이고, 이 녀석들 잠시만요. 내보내고, 광고쟁이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저 07번 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불기둥 마스터님이 장중에 진짜 9시 7분에 저렇게 해서 올려줬는지, 왜냐하면 저희 9%잖아요. 9% 기준인데 올려줬는지, 에? 올려줬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렸으니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게 얼마까지 갑니까? 23%까지 갑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23%까지 예? 올라가기 전에 편입할 수 있었느냐의 기준.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편입할 수 있었다 무조건. 왜? 3월 10일 날 상한가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나가서 일정 범위의 교육. 응? 그리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전일 거래대금 11일짜리 종목의 상한가 종목을 그 다음날 놓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여드립니다. 9시 7분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보시죠. 몇 번 방으로 갈까요? 4번 방으로 갈까요? 오케이. 광고쟁이가 없었던 제한적인 방. 9시 7분 3월 11일이에요. 9시 7분 나가라고 봐. 9시 7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휴 넘어왔다. 9시 금요일 9시 1분 9시 2분 금요일 왜 없어? 저녁 9시인가 저건? 그러네요. 저녁 9시. 깜짝 놀랐잖아. 오전 9시 7분 보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이렇게 넣어놨죠. 유료방에서는 저게 기준거래량이 나옵니다. 개장 전에는. 야간에는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개장 전에는 유료방에는 거래량이 나오고 무료방에는 안 나와. 자 보실까요? 9시 10분에 9시 7분에 떠놓았던 매직 계산기를 박스 치고 9시 10분에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9시 19분에 얼마? 16.64% 올라가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다 보셨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9시 7분에 분명히 불기둥 마스터가 올린 걸 보셨어요? 얼마였어요? 9.03%를 보시라는 거예요. 9.03%. 또 두 번째로는요. 기억나세요? 삼부토건의 10일 날에 시간의 거래량까지 해서 9,500만 주인데 그 9,500만 주의 80%를 설정을 하자 보수적으로.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주라고 치고 전일 거래량이 1억 주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8천만 주 80% 8천만 주를 터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준거래량이 8천만 주가 되는 거고 3월 11일은 그리고 9시 10분에는 10%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2,100만 주가 터져 있는 거예요. 10시까지 터져줘야 될 거래량을 거의 9시 7분에 다 터트리고 그것도 양봉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편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편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게 갭상승 4%인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6% 수준에서 거래 터트리고 6%입니다. 야 이거 장만 좋았으면 시가총액이 4,600억뿐이 안 되지만 또 6% 움직일 때는 4,400억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코멘트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은 9시 7분에 9.03%에서 편입의 기준으로 올려드리고 그죠? 1조 이하짜리는 시초가 갭상승 시 최대 10%까지 편입한다 그랬잖아요. 4% 갭상승에 9시 7분에 거래대금 2,100만 주 기준거래량 다 넘기고 양봉에
아직 10%도 못 올라와서 시가총액 1조 미만이야. 편입. 이해되세요? 자, 전제 조건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아까 이제 그 채팅방에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고,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1. 전제 조건 1이 뭐예요?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럼 2천억 원이면은 뭐 3천원짜리 종목 기준 잡았을 때 7천만 주가 터지면 2천억이야. 3천원짜리 2,100억이죠. 거기다 주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죠. 최근에 의미하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이다. 근데 전 거래일에 거래가 터졌으면 80%를 기준 잡는다. 그렇게 해서 1억 주를 그냥 대략적으로 기준 잡고 9,500만 주 이상 터졌으니까 1억 주에 80% 8천만 주. 그 8천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근데 장 끝나고 볼 수 없으니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 그 이상 뭐 흘러갔을 때 기준 대비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 양봉은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일 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9%입니다. 그 다음 범위는요. 9시 20분에 16.64%. 16.64%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붙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따라붙을 수 있죠. 따라붙을 수 있죠. 왜? 장중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는 20% 상승까지 편입 가능하다. 얘가 왜 특별할까요? 그럼 아까 올려드린 그 자료 내용 보시면 거래대금 9시 6분 기준에 상위 2위라고 써 있네요. 이건 9시 뭐 20분이니까 뭐 2위, 3위 뭐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고 있었겠죠. 그죠? 거래대금 최상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나 보다.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잡히나 보다. 장중 특별한 케이스 20%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따라붙을 거냐 안 따라붙을 거냐 성향에 따라서. 다만 기술적인 분석은 기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분석은 기계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인 분석은 기계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해드린 그 기준점, 그 기준점대로 매매를 하는 거지. 뭐 내 심리적으로 16%는 좀 부담이 되고 뭐 항상 그게 기준이라면 뭐 여러분들 기준이라면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다 오른 거다라는 개념이 기준점이 여러분들 기준에서 뭐 4%면 많이 오른 거야, 5% 많이 오른 거야 그렇게 잡지 말고 윤정두 것을 따라하는 거니까 윤정두가 35년 동안 매매를 해보다 보니 1조 미만짜리의 종목은 상한가가 사실상 쉽게 나오죠. 뭐 1조 이상짜리에서는 나오지만은 그랬을 때 그 변동률을 쫓아가는 매매의 기준이라면 특이한 케이스, 매집이 많이 돼 있거나 뭐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거나 그럴 때는 최대폭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단 저렇게 설정해 놓고 늦게 따라붙으신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늦게 따라붙어서 고점에서 꺾여서 그럼 차익 실현. 혹은 너무 늦게 따라붙어서 그러면 기준점대로 편입 단가 대비 2-3% 밀리면 손절을 해야죠.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런 범위의 설정 범위.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데일리 쪽으로 닫아 놓을게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지금. 맨정신의 교육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드리고 3부 통합 마무리해드리고 뒷부분에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때 출석 체크를 하면서 제가 얼굴을 살짝 찬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얼굴 닦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3분 토건의 1분 봉의 기준이에요. 1분 봉의 기준에 잘 보시면 아까 이제 거래량 기준 보셨지만은 8천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 9시 10분까지면은 얼마가 터져야 돼? 8천만 주라고 설정하고 9시 10분까지 800만 주가 실려야 되겠죠. 근데 벌써 얼마예요? 여기가 500만 주입니다. 이 줄이.
500만 주인데 시초가가 여기에요. 시초가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오죠. 그럼 800만 주 수반되면 되는데 불과 2분 만에 얼마? 그냥 뭐 1000만 주 수준이 실리면서 양봉인 거야. 에? 여기서 따라붙는 거지, 여기서.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전일 상한가야. 전일 상한가 대비해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렸어. 전일 상한가 거래량 대비해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 드렸잖아요. 8천만 주라고. 개장 초에 빵 하고 터졌는데 빵 하고 터졌는데 9시 10분까지 8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벌써 개장 초에 거래량이 800만 주, 뭐 1000만 주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양봉이야. 그럼 편입이죠. 다만 야, 이거 뭐 1, 2분 만에 결정질 게 아닌데 혹시 또 상한가여가지고 매물 나가고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럼 그 다음 범위 또 보시는 거죠. 일단은 거래량은 수반돼 있고 그렇다면 앞전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의 많은 거래량의 70% 혹은 절반의 거래량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매직 시그널 나오고 매수, 여기서도 매직 시그널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서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3,100원이네. 여기서 샀으면 3,000원. 3,000원, 3,100원. 응? 3,000원, 3,100원. 그리고 얼마가요? 3,400원. 3,000원, 3,100원에 편입한 종목의 고점 기준이 3,400원. 이게 5분봉이에요. 이게 5분봉. 이게 10분봉이고. 거래량은 이미 4천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20분 만에. (9시 22분에요) 9시 22분에 19.29%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에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 범위로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차익 실현은 저렇게 해야 된다. 3,330원, 3,280원. 근데 안 밀리고 훅 하고 더 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3%대의 고점을 찍고 23%대 3,495원. 아까 그러면 얼마의 편입 기준이 잡혔어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온 기준에 그것도 초대량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올 때 3,495원 고가인데 편입은요 3,000원, 3,100원. 3,000원, 3,100원이 편입 단가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한다? 1.5에서 2% 밀리거나 3에서 4% 밀리면 차익 실현을 설정한다. 나는 변동성 매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출렁거림에서는 차익 실현 안 할래.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마지노선은 5%로. 저는 모든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의 또 손절 범위의 마지노선은 5%로 설정을 합니다. 변동성 매매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래야 또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종목에. 여기까지 밀리면 남의 떡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3,330원에 17.88이야. 그게 마지노선이야 이제. 여기도 이탈되면. 그 남들은 3,000원, 3,100원에서 편입을 해서 3,400원대 차익 실현을 평균적으로 단행을 하는데 미련이 있어서 5%까지 갖고 있더라도 3,320원 전일 대비 17%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하고 놓치냐 이거죠. 이 자료들을 다 나눠드렸는데 1조 미만의 종목이잖아요. 2, 3% 조정시의 절반. 그리고 뭐 마지노선 5%까지 내려면 전량. 또 혹은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신 상태라면 2에서 2.5% 조정 시 50%. 뭐 이런 식의 기준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10% 미만의 변동성일 때 기준점. 네, 낚시 선생님. 결론적으로 이 그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2시 55분에도 또 올려드렸어요. 재편이 가능한가요? 고점 대비 낙폭가던데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제대로 다시 보시면요, 이거예요. 자, 지금 정신 잘 바짝 차리고 앞에 거에 대해서
만회하려면은 여기서 정신 차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산중공업 제대로 설명드려야 돼. 다 해놔야 돼. 이걸 뭐 미루고 갈 수 없어.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신다고 남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예? 그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금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복잡할 거 없어.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2천억 이상이어야 된다. 어? 그죠?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 그 자료 보시면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전거래일 그리고 기준거래일의 7, 80%니까 전거래일의 기준이면 80%니까 얼마? 1억 주라고 기준 잡고 8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어? 그리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8천만 주를 장 끝나고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9시 10분, 9시 20, 9시 30분, 10시 그렇게 해서 10%, 20%, 30% 실리고 양봉이냐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우상향인데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어. 얼마입니까? 이게 1분봉 기준에 600만 주야 이게. 1분봉 기준에 600만 주야. 2분 만에 1000만 주가 터져요. 여기서부터 편입인 거죠.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 여기서는 밀릴까봐 사실상 조금만 더 들여다보려고 했다. 오케이. 그 다음 자락에서는요. 예? 그 다음 자락에서는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9시 10분뿐이 안 됐는데 벌써 이미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9시 10분 됐는데 편입. 그럼 여기서 편입하고 손절 범위가 있나요? 없어.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편입했다고 치면 여기는 9시 3,100원대. 고점 얼마? 3,495원. 꺾였어? 꺾였어? 그럼 차익 실현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라는 인식 잡을 이유가 없다. 에? 이거 꺾였어? 벌써 기울기가 꺾였어? 전량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삼부토건의 5분봉 보시면 개장 초에 반짝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응? 5분봉의 기준에서는요. 요 5분 봉 하나의 크기의 거래량이 1,500만 주, 1,500만 주. 5분에 1,500만 주, 10분에 3,000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양봉이야. 응? 그럼 어디서부터 들어가? 5분 딱 지나면 들어가는 거지. 좀 더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결론적으로 삼부토건은 캔들 기준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예? 이걸 가지고 똑같이 교육교재를 만드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원분들이 본인들도 공부할 겸 카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넘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해드릴 겸. 자 보셨죠? 삼부토건 장중에 올려드렸죠? 장중에 올려드릴 때 왜 올려드렸어요? 어?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니까 올려드렸죠. 거래량 수반의 기준 조건이 뭐예요? 전일 대비해서 80%였잖아요. 전일 어차피 2천억 넘겼었고 그렇게 해서 양봉에 거래대금 수반된 양봉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다. 9%에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16%의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다. 왜?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대밀릴 때 그럼 마지노선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3,330원 5% 고점 대비 마이너스 그 마지노선은 넘기지 마십시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깔끔하게 정리. 가끔씩 이런 경우에 질문이 들어와요. 대표님 제가 장 보러 갔다 왔더니 내가 3,300원에 샀는데 장 보러 갔다 왔더니 쪽 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이라도 손절이지 일단은. 에? 지금 장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월요일이야. 그럼 월요일날 원치 않게 오버나잇 됐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일단 전량 정리하고 다시 거래가 터지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응? 아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는 괜찮다니까 갖고 오면 되지. 근데 얘는 하이닉스가 아니잖아. 정리죠. 그것만 명확히 멘토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이거 편입할까요? 그건 알아서 이제 판단하면 되지. 어떻게?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냐의 기준으로. 일단은